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라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도 원래는 보통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남들 다 취업하니까 취업을 하고 싶었고, 이왕이면 그래도 금융권에 입사를 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런 목표를 짧게나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입사를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어깨뽕 이렇게 딱 들어가갖고 열심히 회사 생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득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요. 또 주말은 언제 오나, 내 휴가는 언제 오나,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가장 시간이 안 갔던 그 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후 3시부터 5시 이 사이였어요. 이때 시계라도 보게 되면은 '아 정말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 언제 퇴근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감정들이 보통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문득 이게 조금 모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나이 먹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 기다리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는 것과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것, 이 두 가지 생각이 저는 모순된 것 같았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귀중하게 쓸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약 8년 만에 직장 생활을 마치고 현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라는 책을 읽었고요. 여기에서 22인의 파이어족의 공통점 5가지,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삶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직장 생활을 넘어서 뭔가 내가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고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을 덧붙여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우선 은퇴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은퇴라고 하시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만 떠올리시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의하는 은퇴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온전히 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는 것이 돈이 많아서 은퇴를 한다, 적어서 은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여기에서부터 그 차이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빨리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목표는 무엇이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고 거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목표를 무엇보다 높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표를 높게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표를 높게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목표를 현실적이라는 그 미명하에 목표를 나도 모르게 낮춰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항상 해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연말에 인사고과가 달라지고요. 이 인사고과에 따라서 승진 또는 성과급의 차이가 발생하곤 하죠. 그런데 가장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목표를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목표를 낮춰서 그 목표를 넘는 것, 그 자체에 의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던 회사 생활을 다니던 그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건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내가 정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인데요. 실행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단순한 실행력을 벗어나서 꾸준한 실행력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 아무한테도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구독자가 11명, 12명 막 이런데 이걸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부끄럽기만 하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구독자가 2만 명, 3만 명 넘어가면서부터 저랑 옛날에 인연이 닿았던 대학교 동기라든지 동아리 친구 아니면 제가 과외를 했던 그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유튜브 잘 봤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어떤 장비로 촬영을 하는지, 어떤 마이크 쓰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걸 가르쳐 주니까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처음에 의욕적이 된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실행은 다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영상 몇 개 올려보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실행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설계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구독자가 10,000명이 되기 이전까지는 '일 주일에 영상 하나는 무조건 올리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영상 보시면 눈에 흰자 실핏줄이 다 터진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왜냐면 새벽 2시, 3시 이때 찍어서 밤새도록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일 주일에 영상 하나씩 올리는 거는 무조건 지키려고 했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더 재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력 해서 이 실행력 자체가 그 중요하다기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룰을 하나 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인데요. 이게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회사 동료가 유튜브로 영상 3개만 올렸는데 구독자가 3만 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구독자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조금 여론이 좋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이 좋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나는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밖에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니까 뭔가 그걸 깎아내리고 싶은 심리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의 장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면 그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이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성과를 보고 그 주에 바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고요. 그 친구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더니 그 이후로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서로 올리는 거를 서로 봐주기도 하고 서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해서 더 오래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좋은 것을 함께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곁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은퇴라는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투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조기 은퇴, 어떻게 보면 돈을 빨리 번다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돈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약간 도박과 같은 그런 투자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저는 금융권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했던 동기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비슷한 목표였어요. 빨리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내가 회사 생활을 더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벗어나거나 이런 목표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년이 넘은 지금 돌이켜 보면 주식 투자로 그 목표를 이룬 친구는 한 명도 없고요. 유일하게 퇴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오롯이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기 은퇴를 이루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복귀인데요. 제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좋은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 이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이면서 너무 쉬운 투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투자이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과 같은 주가 하락기 또는 뭔가 주식시장이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모았어야 그래야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에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서 모으려고 하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투자를 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이런 시기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주식 투자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계속해서 복기를 하고요.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지향해야 하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 대한 복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 시점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이 책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분들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이어족 22명의 5가지 공통점 이 부분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책 꼭 사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출판사랑 협의를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 책을 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로 오늘 영상의 소감 및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 이걸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이 책을 보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릴 거고요. 이 책을 보시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은 오히려 주식을 계속 모아갈 때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에 좀 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